1951년생 신묘, 1963년생 계묘, 1975년생 을묘, 1987년생 정묘, 1999년생 기묘. 이번 시간에는 전체적으로 토끼띠의 운세와 방향성을 보는 거예요. 토끼띠의 에너지와 소띠해가 의미하는 에너지를 비교해 볼 거고요. 자, 그리고 토끼띠에게 2021년이 왜 중요할까? 이런 것을 한번 또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향후 3년간 2021년, 2022년, 2023년의 토끼띠의 그 에너지를 한번 비교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토끼띠에게 소띠해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구조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볼 거고요. 소띠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리학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이 시간의 에너지는 인간 세상에 어떠한 영향을 줄까? 인간 세상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건 이제 명리학적으로 기준점을 잡는 거예요. 쥐띠에는 쥐띠의 특징이 있었잖아요. 2020년에 특징이 있었잖아요. 2020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2020년을 공부했잖아요. 자, 2021년도 만만치 않게 중요하죠. 왜냐면 쥐띠해 소띠해가 12년의 연결고리에서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소띠해는 각축장이라고 했죠. 그래서 쥐띠해에 나타난 사건 사고를 해결하는 모든 제품과 시스템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2021년에 세상의 판도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왜냐면 이러한 흐름으로 짧게는 6년이 흘러간다고 했고요. 길게는 12년이 흘러간다고 했단 말이에요. 자, 요거를 잘 활용하시면 돼요. 소띠에는 각축장이다. 그래서 제품과 상품이 경쟁하고 다툰다는 뜻이죠. 어느 제품이 더 좋으냐. 선택과 도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물이 경쟁하고 그러한 고민거리를 해결할 정도의 대안을 가진 그러한 위대한 인물을 우리가 기다리고 또 선택을 하겠죠. 그 다음에 사회제도와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문화 시스템, 택배 시스템, 여러 가지 정보 시스템, 방송 시스템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겠죠. 정치 이념의 각축장, 이러한 경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는 어떤 흐름을 잡을 것인가. 토끼띠생이 소띠해에는 다양화하는 길을 가서는 안 되고 또 확장을 하는 길을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새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인터넷을 보거나 하면서 그 정보를 습득해서 그 새 시대의 흐름을 스스로 습득을 해줘야 돼요. 이것이 향후 12년의 흐름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쥐띠에 소띠에 2020년, 2021년의 이 연결고리, 그다음에 2021년에 발생하는 세상의 흐름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소띠의 자체가 주는 의미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12띠에게 소띠해가 모두 중요하지만 토끼띠한테는 12신살 중에 특별한 신사를 또 발생시킨단 말이에요. 토끼띠한테는 소띠해가 또 어떤 신사를 발생시키는지 한번 우리가 보면서 그 의미를 살펴볼게요. 자, 토끼띠의 에너지는 원래 토끼띠의 에너지는 뭐예요? 쭉쭉 뻗어나간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그 경험 속에서 선택과 도태를 통해서 자기 거로 무엇을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30대 이후에 전문가가 되느냐, 30대 이후에도 경험은 많이 하는데 자기 거는 남지 않는 가성비가 떨어지는 그런 삶을 사느냐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제일 좋은 거는 경험할 때 확실하게 다양한 경험을 하고 그 중에 자기 거를 제대로 만들어서 필살기로 장착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토끼띠는 다양한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해서 필살기를 장착하는 게 제일 멋있는 방식이에요. 토끼띠는.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진짜 자기 거를 찾아내야 돼요. 경험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봄철에 나뭇가지가 쭉쭉 뻗어나가는 그러한 에너지를 상상하셔야 되죠. 토끼띠가 타고난 이 기본 에너지를 아셔야 돼요. 가지를 쭉쭉 뻗어나가는데 담쟁이 덩굴처럼 계속 멀리 가는 방식으로 인생을 사는 토끼띠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분산되어 다양성으로 가느냐, 분산이 되는 방식으로 인생을 사는 토끼띠가 있단 말이에요. 2번은 한 가지 일을 가지고 계속 뻗어나가는 방식으로 인생을 살겠죠. 3번은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여러 가지를 해보면서 자기 거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인생이 진행되겠죠.
무엇이 더 좋으냐?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 방식으로 가느냐, 3번 방식으로 가느냐, 토끼띠가 두 가지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둘 다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토끼띠는 토끼띠의 성향을 빨리 간파를 하셔야 되죠. 시행착오를 빨리 겪는 게 좋고요. 실제로 경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빨리 해보는 게 좋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진짜 자기 것을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 토끼띠의 에너지가 이 소띠해를 만났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자, 시간으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축시는 새벽 2시 전후, 인시는 새벽 4시 전후, 묘시는 아침 6시 전후란 말이에요. 축이라는 에너지와 묘라는 에너지는 조금 차이가 나네요. 그 다음에 계절로 따져볼까요? 축의 계절은 한겨울이죠. 아주 추운 1월달이란 말이에요. 근데 묘의 계절은 뭐예요? 달래냉이가 나오는 봄바람이 부는 3월달이란 말이에요. 또 차이가 좀 나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공간으로 한번 볼까요? 소띠의 공간은 어디예요? 아직 곡식이 자라지 않는 차가운 물이 있는 농경지예요. 차가운 물이 있어서 아무도 들어가기 싫죠. 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척지. 간척지는 뭐 집을 지을 수도 없고 아직 여기에다가 농사를 해 먹을 수도 없죠. 이 축이라는 에너지가 그 천연의 그 자연 보호지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인을 거쳐서 묘를 한번 가보세요. 묘는 뭐예요? 건축, 구조, 설계, 설비, 디자인 이런 거를 모두 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 다음에 집을 지으면 집터가 되고, 묘라는 공간은 누구나 알아보게 와 예쁘다 할 정도의 그러한 공간이란 말이에요. 자, 이걸 눈치채셔야 돼요. 대단히 공간 속에서도 좀 다르네요. 토끼의 시간과 공간을 토끼띠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지고 있는 위치에서 이 축이라는 위치를 한번 이렇게 내려다 보세요. 좀 다르죠? 그걸 좀 느끼셔야 돼. 토끼띠가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를 이 축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공간을 한번 서로 비교해 보세요. 좀 차이가 나네요. 2021년이 축토의 시간이죠. 토끼띠가 축토의 시간을 본다는 것은 조금 거리가 느껴지네요. 겸손해라, 타산지석을 삼아라. 왜 이런 말을 써놨는지 한번 의미를 볼게요. 12년의 흐름 속에서 12신살이 발생하잖아요. 토끼띠가 3년간 어떤 신살을 발생시키는지 한번 이렇게 써본 거예요. 소띠해는 월살을 발생시키고요. 호랑이띠해는 망신살을 발생시키고요. 토끼띠해는 장성살을 발생시켜요. 자, 소띠해는 뭐예요? 월살이라고 해놨네요. 왜 월살이라고 했을까? 한번 볼게요. 소띠해가 월살이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월살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한번 볼게요. 시간 속에서 토끼띠는 어떤 운동을 해요? 해묘미. 그래서 돼지띠해, 토끼띠해, 양띠해가 토끼띠한테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양띠해가 토끼띠한테는 화개살이란 말이에요. 토끼띠가 그 화개살이라는 것을 자기가 태어난 고향이라고 생각하세요. 고향. 반대 에너지가 소띠의 에너지예요. 그 고향의 반대니까 뭐예요? 타향이죠, 타향. 자기가 가보지 않은 곳. 토끼띠한테 소띠의 에너지는 그렇다는 거예요. 토끼띠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죠. 토끼띠 입장에서 이 양띠의 에너지가 화개살이란 말이에요. 자기의 기억, 자기의 추억, 그런 곳이 어디예요? 고향과도 같잖아요. 그런데 토끼띠 입장에서 이 소띠해는 타향과도 같은 거예요. 새로운 지역, 새로운 나라, 그 다음에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상황, 이런 것들이 토끼띠한테 펼쳐진다.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 시간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토끼띠 입장에서 그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자, 월살이라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화개살과 반대의 상황에 놓여진다. 토끼띠에게 이 소띠해라는 것은 월살이다. 월살은 뭐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환경이 발생한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것이 문제죠. 첫 번째, 제일 좋은 방식은 뭐예요? 새로운 세상이 열렸구나. 새로운 환경이 열렸구나. 나의 노하우와 나의 재능으로만 살아갈 수 없구나. 이러한 상황을 내가 빨리 받아들이고 빨리 습득하려고 노력해야지.
이게 이제 제일 좋은 방식이죠. 그런데 이 월살이라는 거는 뭐예요? 자기의 고집도 만만치 않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이 이렇게 변할지라도, 세상이 이렇게 각축장의 시대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나는 나야. 나는 나의 길을 갈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 월살이 뭐로 작용하죠? 고초살로 작동하는 거예요. 이 고초살은 뭐예요? 힘들다, 고통이다, 이런 뜻이에요. 월살에 달월자가 들어갔잖아요. 밤에 달이 비춰주니까 얼마나 고마운 존재예요. 그래서 그 소띠에 펼쳐진 환경을 자기 거로 받아들이고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그 달이 비춰주는 것처럼 자기가 그동안 배우지 못한 새로운 노하우를 배우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는 거지만, 저건 나하고 안 맞아. 저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나는 그냥 나의 길을 갈래. 그냥 내 기억 속에 파묻혀 있을래. 내 재주가 최고라고 그냥 믿고 그냥 그대로 갈래. 이런 사람은 고초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흐름에 도태가 되는 거예요. 뒤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끼띠한테 2021년은 대단히 어려운 시간이죠. 왜 어려운 시간이에요? 토끼띠 입장에서는 쭉쭉 뻗어나가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습득하는 방식을 취하면 제일 좋을 텐데, 소띠에는 그런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묘라는 에너지와 축이라는 에너지는 그 갭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그 월살을 그 축이라는 시간에 자기가 좀 더 겸손하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타산지석, 남의 노하우지만 나의 스타일하고 맞지 않는 세상이지만 배우고 습득한다면 타산지석이 돼서 두 개의 노하우를 습득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더 멋있어지는 거죠. 자기 고집에 빠지거나 자존심에 빠져 있다면 이 월살의 시기가 고초살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고초살로 들어가요? 한번 보세요. 이 월살이라고 하는 시간을 잘못 보내면 2022년이 토끼띠한테는 망신살이란 말이에요. 자, 말 자체가 벌써 무시무시하잖아요. 왠지 망신 당할 것 같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소띠의 월살에 두 가지가 나오죠. 달이 비춰져서 나를 도와줄 것이냐, 달이 뜬 밤에도 일을 해야 되는 고초살로 들어갈 것이냐, 이 두 가지로 나타나잖아요. 똑같아요. 이 망신살도 두 가지로 나타나요. 월살의 해에 2021년 월살의 해에 이 새로운 세상의 흐름을 빨리 자기 거로 만들어서 그 흐름을 타면 이 망신살 해에 자기가 적극적으로 일을 진행하느냐고 바빠질 거 아니에요. 바빠져서 몸이 힘든 상태. 이건 좋은 의미의 몸이 힘든 상태죠. 그런 상태의 망신살이 제일 좋은 거죠. 근데 두 번째, 2021년 월살의 해에 세상의 흐름을 완전히 차단하고 고집에 빠져 있는다면 2022년 망신살의 해에 남는 것 없는 망신만 당하는 그러한 고통의 시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띠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월살의 시기에 그러한 에너지의 두 가지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망신살이라고 하는 이 이름도 잘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이름 자체를 너무 신경 쓰시면 안 돼요. 다만 이 이름이 무엇을 조심하라고, 무엇을 경고하고 있는지 그거는 알아야 되겠죠. 이런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자, 토끼띠한테 이 소띠해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느낌이 조금은 오시죠. 이 월살이라는 단어가 달월자가 들어가니까 그 달이 밤에 뜨잖아요. 밤이라는 공간은 쉬운 공간은 아니란 뜻이에요. 자기가 가보지 못한 길이란 뜻이에요. 발을 헛디딜 수도 있고 새로운 환경이 펼쳐진다는 뜻을 달월자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달이 뜨니까 어떻게 돼요? 또 빛을 비춰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헛디디지 않고 또 길을 잘 갈 수 있잖아요. 더 멀리 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뜻도 분명히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월살이라는 에너지가. 그런데 이 축이라고 하는 소띠해는 토끼띠한테는 경험해 보지 않은 새로운 시간이란 뜻이에요.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왔던 그 노하우나 자신만의 어떤 재능, 이것만으로는 풀 수 없는 그러한 새로운 세상이란 뜻이에요. 자, 여기 한번 그래서 정리를 해봤어요. 토끼띠한테 중요한 에너지는 미라고 하는 에너지죠. 사실은 여기가 토끼띠의 모든 경험을 저장하는 창고예요. 저장 창고. 그런데 토끼띠 입장에서 축이라는 세상은 전혀 새로운 저장 창고에 내가 들어간 거예요. 비밀번호도 모르고 그 문을 어떻게 여는지도 모르겠죠. 당연히 모르죠. 새로운 세상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낯설죠.
1999년생이라면 군대 갔다 와서 2021년에 학교에 복학해 보니까 새로운 세상이 열려 있는 거예요. 또 취업 준비생이라면 회사에 나가 보니까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공부했던 그런 방향하고는 전혀 다른 사회 환경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갖고 있던 노하우로는 풀리지 않네. 이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1951년생, 1963년생 토끼띠는 기존의 인간관계에서 자신이 갖고 있던 생각과 가족관계든 자기 주변 관계에서 전혀 다른 관계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생각을 어떤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버리셔야 돼요. 소띠에 엉킴이 발생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 엉킴을 자기 자존심에 빠져 있으면 고초살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고칠 건 과감하게 고치면 진정한 도우미 역할을 하는 월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화개살과 충이 되니까 나의 기억, 나의 추억, 나의 노하우, 내가 인정받았던 그 재주, 그것이 한번 둘러엎는다 이거예요. 자기가 편했던 자기만의 틀이 있잖아요. 이런 것이 충을 맞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충을 맞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발전을 하겠어요? 익숙하지 않은 거, 새로운 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노련한 사람이 되는 거죠. 진짜 고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월살이라는 것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자기 고집에 빠져서 오히려 뒤처진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항상 자기의 화개살과 반대되는 해를 만났을 때 겸손하게 타산지석으로 새로운 세상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 생각이 개편이 되는 거예요. 고친다는 뜻이죠. 2021년의 세상의 흐름을 자기가 받아들여서 판도를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과감히 자기의 기억과 추억까지도 묻어둘 건 묻어두고 버릴 건 버리고 또 배울 건 배우고, 자, 그런 마음으로 간다면 월살은 향후 12년에 자기 인생을 도와줄 새로운 노하우를 장착하는 진정한 도우미로 작동하겠죠. 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월살의 해는 어떻게 보면은 뭐예요? 개혁과도 같은 거예요. 개혁, 혁신. 나를 한번 바꾸는 거예요. 나 자신의 기억과 나 자신의 자존심,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주, 그것만 믿고 가서는 안 된다. 그걸 경고하는 거죠. 토끼띠에게 2021년은 새로운 세상의 출발이다. 자, 1951년생 신묘생은 월살에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죠. 자기를 재생시켜라 이거예요. 자, 1963년생 계묘생, 몸을 재활시켜줘야 되죠. 가족 관계 또 그 주변의 관계를 단순화시키시고 업무 활동도 좀 단순화시켜서 건강을 챙기셔야 돼요. 자, 1975년 을묘생도 건강이 이미 나빠져 있는 분들 많이 있어요. 건강을 첫 번째로 챙기셔야 돼요. 소띠에는 항상 재충전의 시기고 재활의 시기고 재생의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치시면 안 돼요. 1975년, 1987년 토끼생들이 인생의 가장 황금기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사회도 경험을 해봤고 가장 자신이 넘칠 때란 말이에요. 새로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남의 것이 좋을 때는 새로운 노하우를 접목을 시키고, 이 소띠에는 배울 건 배우자. 1999년생 특히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을 배우고 있는가, 이런 깊은 고민을 해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토끼띠생이 소띠에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세상의 흐름과 맞는지 고민을 한번 꼭 해보셔야 돼요. 자, 다른 주제로 만나 뵐게요.